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패드 OS 16 16.1로서 정식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요 모델들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iOS 16 영상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거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워할 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테이지 매니저예요.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네모나코 점점점 모양이 있는 이 아이콘이 스테이지 매니저거든요. 요거를 켜게 되면 앱들의 화면을 플로팅된 창의 느낌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새로운 멀티태스킹 작업 방식입니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M1 기종만 가능했는데 사용 기종이 확대되어 있거든요. 왼쪽과 아래를 모두 이용해서 여러가지 앱들을 구성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다 넣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띄워지니까 왜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스테이지에 어떤 앱들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가 무대 연출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 말 잘하죠. 띄우고 싶은 앱들을 요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동시 동작을 할 뿐만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있으니까 모양을 바꿔서 내가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더 키우면 이렇게 다른 앱을 중첩하게 되는 겁니다. 플로팅된 앱들을 구성해서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렇게 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최소화해서 왼쪽에 이렇게 수납해 놓을 수도 있고요. 페어링이 되어 있는 앱 조합들을 눌러서 바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렇게 세로 상태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웹서핑을 하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길게 앱들을 여러 개 배치해서 쓸 때 정말 편하다고 느꼈는데 여러가지 앱들을 간단하게 오가면서 아이패드 성능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걸 전체로 키노트 작업할 건데 요거 이렇게 들어 올려도 전체로 페어링된 이렇게 여러 개가 멀티 페어링된 앱 상태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제스처로 쓸어 넘겨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지를 바꿔가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꽉 차 있을 때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공간이 처음부터 잡아먹고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제어 센터 내리셔서 스테이지 매니저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가릴지 보여줄지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려서 넓은 스테이지를 쓰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원래 종래의 아이패드 스타일에서 이 핸들을 누르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를 돌릴 수 있는 앱 선반 기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켜게 되면 요 선반 기능이 이렇게 아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에 요 최근 사용한 앱 목록에 있죠. 여기에 이제 하나의 앱 안에서도 여러 개가 겹쳐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특정 앱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면 동시 동작하고 있는 하나의 앱의 멀티 작업을 전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만 끌어다가 멀티로 이렇게 포개서 넣는 것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동시 동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아이패드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니까, 스토리 같은 거 만드실 때 옆에서 따로 작업하시고 그거 이렇게 바로 복사하기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진 앱 옆에서 띄워서 이걸로 셀렉 하시고 편집 앱으로 편집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띄워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셜 작업하실 때도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장 디스플레이를 통한 확장 기능은 현재 빠져있고 다음 베타에서 지원됩니다. 요즘에 메시지 앱들을 여러 개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아이메시지 관심도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하게 친한 사람들한테 아이메시지로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더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 보내셨을 때 꾹 누르고 있으면 전송 취소를 재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사라집니다. 15분 이내라면은 편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편집됨이라고 나오고, 이미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은 읽지 않음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읽어본 것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처리를 바꿔 놓을 수 있고요. 편집을 누르시면 최근 삭제된 항목 보기가 있어서 복구시키는 이런 휴지통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워크 앱들, 페이지스라든지 키노트라든지 넘버스 앱들이 이번에 새롭게 파업이 됐거든요. 이 내용도 다룰 예정인데, 공동작업 기능이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동작업을 이렇게 초대를 할 때 메시지를 이렇게 초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 작업에 변경을 했다, 그럼 이렇게 누가 편집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활동 보기에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형을 추가했네요 라고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바로 메시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줄이고 메시지와 함께 요렇게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고, 해당 작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피드백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협업 관련 기능은 메모 앱의 공동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 메모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활동 내역도 확인하고 같이 아이메시지 주고받으면서 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날씨 앱을 사용할 수가 있죠. 큰 화면에 이점을 살려서 이렇게 시원하게 날씨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날씨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스테이지 매니저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더욱 이쁘고요. 그리고 메일 작성하실 때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지금 보낼지 나중에 보낼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예약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패드에 특징적으로 맥처럼 도구막들을 사용자화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눌러보시면 이렇게 도구막들 사용자화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능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를 이렇게 배치해 놓는다, 추가 기능을 이렇게 나중에 보기를 이용해서 내일 다시 리마인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메뉴에서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거 누르면은 이 아래에 추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리마인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쓰실 때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거 이렇게 리치 포맷으로 생성해 주거든요. 저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전송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보낸 직후에 전송 취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대체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인데, 커맨드 F를 누르면 문자열 찾기가 나오거든요. 원하는 내용을 찾으시고 옆에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찾기 및 대치가 있어서 요거 누르시면은 다른 내용을 써서 대치를 눌러서 찾아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락처 사용하실 때 메일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끌어서 여러 개까지 선택해서 갖다 넣으시면은 연락처 카드를 이렇게 바로 내보내서 연락처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목록을 나가시면 멀티 계정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계정별로 지정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거 꾹 누르면은 모든 연락처를 한 번에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락처 파일로. 그리고 12.9인치는 디스플레이 스펙이 더 높죠. 미니 LED를 활용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에 가시면은 참조 모드라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 맥북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레퍼런스 모니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모드에서 보기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공간을 활용해서 디스플레이의 스케일링 옵션이 바뀐 거예요. 나는 더 오밀조밀하게 보고 싶어 라는 분들은 기종에 따라서 이 모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표준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정보량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참고로 홈화면 및 멀티태스킹 하시면은 큰 앱 아이콘 사용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요거를 키게 되면은 화면에 아이콘이 커져요. 나는 좀 더 꽉 찬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언어 및 지역에 있는 요 라이브 텍스트 옵션, OCR로 이미지상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읽어내게 해주는 똑똑한 기능인데, 한글도 이제 지원을 하죠. 요런 내용 바로 그냥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이 부분이 텍스트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복사하기 누르셔갖고 메모 같은데 가셔갖고 요런 데다가 붙여 넣으면은 해당 내용이 이렇게 바로 OCR에서 들어가는 맥락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벤트 생성이나 미리 알림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날 일정으로 이걸 바로 이렇게 등록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동영상 중간에서도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영상 같은 거 아이패드에서 보시다가 바로 이렇게 확대해 갖고요, 이렇게 가서 영상에 있는 이 내용 바로 선택하셔갖고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복사를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텍스트로 인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스캔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메모 앱에 스캐너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카메라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할 수가 있어서 영수증 같은 거 스캔하셨을 때 한글도 이제 인식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OCR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 주소 같은 거는 아예 주소 형식으로 인식도 되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앱으로 위치 찾아보는 것까지 한 방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아이패드 카메라에서도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내용이 인식되거든요. 그럼 사이드에 이렇게 내용 인식 버튼이 있어요. 아이패드의 시원한 화면을 살려서 바로 이렇게 내용 번역하실 때 쓸 수가 있다는 점, 특히 화면상의 번역 버튼을 누르면 위에 바로 이렇게 번역 결과를 띄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메모를 적거나 하실 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받아쓰기를 할 수가 있는데 펜슬까지도 연계가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아이패드가 받아 적어주기 때문에 키보드로 타이핑하지 않아도 긴 내용을 적을 수가 있는데요. 화면상에 굿입니다. 그리고 펜슬 쓰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텍스트 박스 나와 있고요. 요걸로 화살표 같은 거 추가하시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고, 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양쪽 화살표 할지 커브로 할지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거는 아주 가느다란 모노라인 펜이에요. 가느다란 서체를 연출하고 싶으실 때 물론 이것도 누르면은 추가로 굵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밀면은 여기에 이렇게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채화 펜도 있기 때문에 번지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솟은 글씨도 다소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글씨 같은 거 이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 이렇게 되죠. OCR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서 열광한 기능이죠. 눕기 쉽게 따주기. 아이패드에서도 됩니다.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진첩에서 이미지 보시다가 요거 그냥 복사하기도 되지만 누르고 이렇게 끌어요. 끌어도 작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여기 있는 앱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서 도구를 불러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러내서 붙여 넣어야겠다, 요렇게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고요. 물론 이렇게 같이 띄워서 요렇게 넣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파리에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가 사파리에 있는 대상을 꾹 눌러서 대상체 복사라고 있습니다. 대상체 복사를 누르셔도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스를 이렇게 따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아이패드에서 편집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보정을 예쁘게 하신 다음에 점점점 눌러서 편집 내용 복사를 누르면은 여러 개 항목을 선택했을 때도 점점점에 이렇게 편집 내용 붙여넣기가 있기 때문에 보정을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싹 모이면서 바로 추가 액션을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편집 내용 붙여넣기 할 때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라이트 검색, 이제 다양한 추가 정보들을 더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도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특정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요것도 이렇게 끌어서 다른 데다가 작업을 하거나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검색을 많이 쓰면
좋은데 이제 사진 결과물도 찾아줍니다. 내 사진 쳐봐있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꾹 눌러서 미리 확인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끌어서 요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공유 사진 보관함 기능이라고 지난 iOS 16.1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내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쓰는 진짜 사진 보관함을 더 만드는 그런 강력한 기능인데 특정 사진을 이렇게 공유 보관함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일별 보기에서 선택을 눌러서 전체 선택하면요 그냥 그날 사진 다 선택되거든요. 여기서 점점점 누르면은 공유 보관함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날짜의 사진만 간편하게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리 보시다가 바로 가 누르면은 여기 웹사이트 번역에서 바로 이렇게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미지에 있는 내용도 인식해서 이렇게 위에 번역 결과를 띄워준다는 점이 사파리의 강점인데요.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탭을 관리할 수가 있죠. 여러 개의 탭별로 사이트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보다 탭을 활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이트는 이렇게 핀이 박혀 있는데 다른 사이트를 이동하더라도 유지해주고 다른 사이트를 추가로 띄워주기 때문에 탭 고정을 사용하시면 주제에 맞게 탭 그룹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탭 그룹은 이걸 눌러서도 바로 다른 탭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눌러서 나오는 이 시작 페이지는 편집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경도 난 이렇게 하겠다 공유 표시가 돼 있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업무 동료와 함께 그래서 같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 표시가 있는 공유 탭 그룹까지 쓰실 수가 있는 거고 화면을 핀치를 줌 아웃하면은 이렇게 전체 개요 보기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탭들이 왕창 열려 있을 때도 이렇게 핀치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요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많은 탭이 있을 때 여기서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공유를 열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와 함께 쓸 때 굉장히 편한데 커맨드 1을 누르면 첫 번째 탭, 2를 누르면 두 번째 탭, 숫자로 탭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어센터에서 집중 모드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 모드 같은 거를 쓰시기가 좋은데 화면 사용 저하를 이용하면은 내가 공부에 필요한 앱 페이지만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공부 모드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공부에 관련된 앱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애플워치도 이렇게 똑같이 연동이 돼 있죠. 물론 아이폰도 이렇게 반응하니까 함께 연동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전에 설명한 대로 배경화면까지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게 아이폰과 워치와 아이패드가 이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제대로 같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 모드 설정을 꼭 커스터마이징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특정 사람의 알림을 허용하는 이런 거 외에도 앱의 알림을 지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의 알림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특정 앱만 허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앱만 끄는 거 이런 식으로 역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파일 관련해서 이렇게 열로 보면은 넓은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 보기 옵션에서 확장자까지 이렇게 띄워서 확장자 보기도 가능하고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받은 파일에 다운로드 항목을 다시 제거해서 다시 클라우드 상에만 남아있게 폴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 탐색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바로 폴더 공유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상위 구조를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전 히스토리 단계가 이렇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이 파일에 저장을 해놨을 때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빠른 동작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바로 추가 기능 쓸 수 있거든요. 이미지 형식을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빠른 동작에서 가능한데 파일 크기 최적화라고 PDF 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압축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180메가짜리 PDF가 35.7메가로 줄었죠. 파일 전송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하실 때 파일의 저장 명령을 쓰시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더 편리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바로 바꿀 수 있고 태그도 바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외장 드라이브나 USB 같은 거를 바로 꽂으실 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 바로 폴더도 만드시고 여기서 이름 바꿔서 저장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외부로 저장하기도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전문적인 앱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M1 아이패드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지금 8기가 램이거든요. 메모리를 16기가로 수업해서 쓸 수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아이패드 OS 16에서는 드라이버 킷이라고 이제 제조사가 아이패드에 맞게 드라이버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앞으로 더욱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기계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오늘 내용도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알차게 아이패드 OS 내용 계속 이어갈 거니까 재밌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